오늘은 2024년 5월 12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를 보통은 장 끝나고 빠르게 종목을 좀 찾아서 올려드리는데 지난 5월 12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더 잘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것저것 좀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는데 어떻게 됐든 더 좋은 방향으로 전략을 좀 세우려고 좀 늦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선정 방법이랑 매매 타이밍인 거죠. 이런 순으로 보통은 종목을 좀 찾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드릴 5월 10일 리뷰를 해드릴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프리뷰 종목들도 정해놨는데 먼저 이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이 시작을 했죠. 상승 출발을 하고 하루 종일 좀 눌리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 안에서 화장품, 게임, 뭐 기타 등등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화장품 안에 아모레 G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분기 실적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8만 원대까지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저항이었던 3만 4,800원 거기서 3만 5천 원까지가 좀 강한 저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어요. 고점 부근이었던 맥스는 한 5만 2천 원, 맥스는 5만 2천 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말씀을 해드렸던 게 계속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뭐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난 5월 9일 날도 아모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손절가는 좀 잡혀 제가 정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만약에 들고 계속 가신다라고 한다면 33,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해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 바로 에이블 CNC 말씀드릴 건데요.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가상으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게 되면서 저항 돌파 시도를 좀 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9,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30일 날 언급해드렸어요. 참고로 아모레지는 4월 26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는 4월 30일 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7,150원부터 시작을 해서 8,000원대까지면 10% 이상 수익이 좀 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절가 잡게 되면 7,900원 살짝 안 돼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7,900원 맞네요. 7,900원 살짝 안 되는데
7,87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정리를 저도 해서 8,000 죄송합니다. 8,000이야. 7,870원. 아모레지는 33,000원 전후 손절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4월 30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4월 30일. 그리고 뭐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눌리면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눌렸던 가격이 이전의 저항이었던 이 가격이었던 거고, 그리고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서 7,000원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8,000원. 이 8,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 단기 실적 좋은 종목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주 만약에 한국 화장품이 8,000원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돌파 못할 경우 다른 종목 보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13,000원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겠는데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8,000원 돌파 못하면 다른 종목 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게 이제 게임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은 게임주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5월 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5월 8일이면 이날이었죠. 그래서 이날이 5월 8일일 거예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게임주 1분기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성장성은 글쎄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관심 종목에도 게임주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1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제가 5월 9일 날 얘기해 드렸거든요. 5월 9일. 뭐 사셨으면은 몇 프로 수익을 낼 수는 없죠. 갭상승을 했으니까. 뭐 실적 호조에 이어서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73,000원, 이 73,000원에서 73,500원은 이거 돌파 못하면 흐름이 좀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러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75,000원 돌파 못하면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넷마블은 75,000원 돌파 못할 경우 정리. 그냥 요거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이 좀 계속 바뀌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탈전 홀딩. 그 다음에 에이블 CNC 7870원 이탈전 홀딩. 한국 화장품 8,000원 돌파 못할 경우 종목 교체. 넷마블 저기 먼저 하죠. 넥슨 게임즈
다시 봐야겠네요. 넥슨 게임즈 14,300원. 이탈전 홀딩. 그럼 이탈하면 정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탈하면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블 CNC 그 넷마블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손절가는 66,500원 잡아야 됩니다. 손절가 66,500원. 박스권 상단인 75,000원 돌파 못할 경우 정리. 14, 15. 자, 그 다음에 LG전자 크라우드웍스 흥하해온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연간 실적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8일이었어요. 5월 8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5월 8일 날 여기를 지금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이때가 5월 7일, 5월 8일. 그리고 눌렸다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0만 5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12만 원. 자, LG전자는 10 러프하게 보면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항인데 저항 돌파 시 10만 2천 원이 이렇게 돼 있네. 공 들어가고 10만 500원에서 10만 2천 원 돌파 시에 어디까지 가느냐? 10만 9,500원까지 가네요. 10만 9,500원 향후 목표죠. 1차 목표 10만 5천 원이고, 삼차 13만 원.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건 이 가격대면 다시 말씀드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리되면은 말씀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언급드렸던 종목에서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크라우드웍스예요.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5월 2일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그래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3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거고, 돌파 못하게 되면서 조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린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는 27,000원 그러네요. 27,000원 이탈 시 매수입니다. 매도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옴. 보유하신 분들은 73,000원. 참 이게
27,000원 손절가 됐죠. 그리고 흥하해운 5월 8일날 얘기를 해드렸죠. 5월 8일날 여기가 저가니 잡고 대응하자 이 말씀 드렸고요. 단기 3만 죄송합니다. 3,150원 보면 됩니다. 3,150원 3,150원에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그 매일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냥 카페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3,800원이 최종 목표가예요. 그리고 2,515원 이탈 시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피리뷰 종목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뷰 이렇게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보고 탑픽 종목이나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냐면 이 안에서 실적이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이 좀 다르게 움직여서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치환불 실적 없죠. 실적 없고 바닥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저항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저항을 못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3,500원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500원까지 떨어져야 되고 이치환불 전략을 두 개를 잡게요. 전략을 두 개를 잡겠습니다. 전략을 13,500원 매수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야, 1,000원이면 13,500원 짧게 가겠습니다. 12,900원 손절가 잡고 일차 목표가 15,100원 2차 목표가 16,200원 3차 목표가 2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략 두 번째 이게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는 거죠. 그쵸? 밀릴지 안 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 현재가 매수하게 되면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13,500원. 목표가는 그러면 15,000원이 되는 게 아니겠죠. 2차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되고 3차 목표가가 2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15,100원도 단타로는 타이밍이 나오긴 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고점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는 동안에 저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이치환불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속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인데 뭐 중간에 또 17,700원 이렇게 저항들이 계속 있어요. 17,700원. 그러니까 저항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는 저는 2만 원. 이게 뭐 끌고 가는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에서는 조정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끌고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콜마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겠지만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연우라는 그 화장품 회사를 흡사병했습니다. 흡사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게 되면 2020년은 돌파를 하지 못했죠. 실적을 보게 됐을 때. 근데 영업이익은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자회사를 팔게 되면서 이 당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외하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6만 6만 1,000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이거는 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은 이 박스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장기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전략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한국콜마는 중장기 관점으로 매집이 맞아요. 최종 목표가는 82,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중장기라고 해봤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수가도 천천히 보자고요. 천천히 52,000원 보자고요. 대신 5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요겁니다. 손절가는 이때 저가 있죠. 49,400원. 그 다음에 제가 특징주로 또 뭐 이슈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릴 테니 한국콜마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가 좀 됐죠. 분기 실적도 계속 좋아져요. 분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AB생활건강. 아, 여기 종목이 하나가 덜 들어갔구나. 뭐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도. 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작년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적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정도로 보고 있죠. 2021년의 실적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2년의 실적은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2022년 실적은 8만 원, 80만 원? 80만 원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80만 원. 그 이상은 저는 사실은 좀 오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품 중에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이것도 관점이고요.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80만 원.
뭐 사이즈가 크니까 얼마에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지금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80만 원까지 현재가 매수 가정시 손절가 43만 원입니다. 현재가는 46만 5천 원 전후겠죠.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게 중에서 요거 안 되면 종목 교체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종목 교체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CTK라는 종목인데 뷰티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이런 뷰티에 관한 서비스를 하는 화장품 플랫폼 업체인 겁니다. 화장품 주는 아니에요. 대신 뭐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제품 디자인, 패키지 개발, 마케팅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에 추천할까 마케팅을 하고 디자인 구성을 해서 우리 이런 구성으로 해서 이거를 해외 마케팅을 해서 해외 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장이 된 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전에는 CTK 코스메틱스라고 해갖고 뭐 최대 주주는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1000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억제 전환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들고 있으면 한 8,3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나오더라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CTK 매수가는 6,000원 전후 한 2% 정도 빠지면 샀으면 좋겠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다른 거 봐야 돼요. 안 오면 다른 거 봐야 되는 겁니다. 1차 목표가는 7,000원, 2차 목표가 8,300원 보시고 손절가 5,8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 하려고 하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펄 어비스 급등이 나왔죠. 근데 올해 실적 좋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1분기 실적 흑자 전환됐는데 2분기부터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36,500원 손절가 잡고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리뷰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많은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넥슨 게임즈랑 넷마블이 제가 언급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근데 데브시스터즈도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타를 계속 좀 치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5만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매수가 5만 6천 원, 손절가 5만 4,500원. 3분기 실적 호조 따라서 트레이딩 매매 지속. 중장기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7만 5천 원? 살려면 차라리 뭐 실적 쪽에서는 데브시스터즈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가구주 좀 제외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자, 음식료 중에서 한 종목, 기타 두 종목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실적이 거의 2배 이상 좋아집니다. 2배 이상 좋아지고요. 풀무원의 주가는 횡보에 있고 지금 박스권 상단인 겁니다. 이 박스권 돌파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18,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손절가 확실히 목표가 18,000원 보수적으로 먼저 갈게요. 손절가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12,500원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0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서 원래 그 현대리바트랑 한샘도 괜찮아서 보려고 했는데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향후 실적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지금 매수 부근 타이밍이고 매수 타이밍 부분입니다. 매수가 부근 손절가 42,000원 1차 목표가 43,000원 전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작은 종목을 많이 해드릴까 뭐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2배 이상 증가하고요. 뭐 물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기로 볼게요. 분기 1분기, 2분기 좀 떨어지고 3분기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차전지 IT용 소재랑 2차전지의 음극 및 분리막 소재, 그래서 뭐 주요 판매처가 2차전지 회사죠. 그 때문에 주가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튀어 올라가면은 이중바닥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8만 원에서 반토막 났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2차전지 주 안에서는 본다라고 한다면 PNT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AB온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AB온 말고 다른 거 볼까요? 그냥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RF 통신용 반도체 패키지 제조 및 판매 업체 코스텍시스를 교보 10호 스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경 상장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통신용 패키지랑 레이저용 패키지, 전력 반도체용 패키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용 서멀 배칭 패키지와 방열 부품 및 냉각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식수가 700만 주입니다. 770만 주. 그리고 주가 바닥이라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AB온이나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매매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갖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와 목표가는 좀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1,600원 전후, 손절가 만원, 1차 목표가 이전의 고점이었던 12,000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가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최종은 18,000원. 그 전에 저항 14,000원에 있습니다. 14,500원 전후 2차. 그래서 뭐 종목 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구주 안 했습니다. 가구주 안 했어요. 가구주 안 했고 음식료에서는 풀무원 얘기했죠. 풀무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통신장비인데 안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B온 안 했고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2일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의 리뷰 앤 퓨리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그 카페나 블로그에 또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정리 한번 싹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